역대 이적료 베스트 11을 한 팀에 합계만 1조 6천억! 공격수들은 타 포지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이적료가 책정됩니다. 골을 넣는 최전방 자원들이 높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역대 최고 이적료를 경신한 선수들의 몸값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최전방 스트라이커 자원에는 킬리안 음바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음바페는 2017년 선임대 이후 2018년 완전 이적의 방식으로 팀을 옮겼습니다. AS 모나코에서 파리로 넘어갈 당시 이적료는 무려 1억 4,500만 유로에 달했죠. 세간에 의하면 음바페의 이적료는 1억 8천만 유로였지만 이 중 3,500만 유로는 음바페가 재계약을 하거나 타 팀으로 이적할 시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봤을 때 절대 오버페이가 아니었다는 점이죠. 좌측은 바로 그분입니다. 축구 역사상 최고의 이적료를 찍은 축신 네이마르. 네이마르는 바르셀로나에서 월드 클래스로 등극. 이후 2017년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원하는 파리 생제르맹의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그리고 밝혀진 그의 이적료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죠. 무려 2억 2천만 유로. 당시 한화 가치로만 3천억에 가까운 금액이었습니다. 비록 파리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했음에도 아직까지 챔피언스리그 우승이라는 꿈을 이루진 못했지만 네이마르는 지난 5월 2025년까지 재계약에 합의하며 다시 한번 도전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 선수를 소개하려는데 차마 입이 떨어지질 않네요. 우측 윙어에 당당히 자리를 잡고 있는 비운의 선수 우스만 덴벨레입니다. 2016년 스타드 렌에서 3,500만 유로의 금액으로 도르트문트에 입단한 덴벨레는 한 시즌 동안 엄청난 잠재력을 자랑했습니다. 측면에서 보여준 화려한 발재간과 센스를 통해 분데스리가를 뒤흔들었죠. 리그 32경기에서 6골 13도움, 챔피언스리그 10경기에서 2골 6도움 등을 기록하며 바르셀로나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1억 3,500만 유로라는 이적료를 도르트문트에 안기며 바르셀로나로 떠났습니다. 이후 정말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의 잔부상을 겪으며 고생 중에 있습니다. 4년 동안 고작 118경기를 소화했죠. 바르셀로나 팬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만 공격형 미드필더까지는 눈을 찔끔 감아주시길 바랍니다. 소개 대상이 바로 카우징요, 필리페 쿠티뉴이기 때문인데요. 12-13 시즌 후반기부터 리버풀에서 활약한 쿠티뉴는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며 팀을 이끌어 나갔고 바르셀로나 이적 전까지는 리그 내 최고 선수 중 한 명으로 꼽힐 만큼 좋은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결국 2018년 1월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캄프누로 향했고 이적료는 1억 3,500만 유로. 하지만 이후 적응에 실패하며 바이언으로 임대를 떠났고 현재는 거취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희망도 남아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프랭키 데 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데 용은 2019년 여름 아약스에서 펼친 환상적인 활약을 바탕으로 바르셀로나에 입단했습니다. 이적료는 8,500만 유로로 알려졌는데요. 언뜻 보면 비싼 것처럼 보였지만 이적 당시 데 용의 나이 그리고 바르셀로나에서 보여준 그의 실력을 감안하면 절대 오버페이가 아니었습니다. 데 용의 옆에는 프랑스의 천재 미드필더 폴 포그바가 위치해 있습니다. 맨유 팬들은 그리 달가워하지 않을 만한 이적일 수도 있는데요. 포그바는 맨유의 유스 시스템을 거쳐 성장, 이후 주전 도약을 시도했으나 버거슨 감독에게 외면당하며 재계약을 거절했죠. 자유계약 신분으로 남아있는 그에게 러브콜을 보낸 곳은 유벤투스였습니다. 이내 세리에 A에서 최정상급 미드필더로 거듭났고 2016년 맨유는 포그바를 컴백시키기로 결정합니다. 그때 지급한 이적료는 무려 1억 500만 유로였죠. 맨유는 또 하나의 메가톤급 딜을 성사시킨 적이 있습니다. 반다이크를 제치고 역대 센터백 최고 이적료를 갱신한 해리 맥과이어의 이적이었죠. 2019년 레스터시티의 뒷문을 든든히 지켰던 맥과이어를 위해 무려 8,700만 유로를 투자.
당시에는 오버페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잉글랜드만의 홈그로운 규정, 센터백이라는 중심 포지션, 그리고 지금까지 보여준 수비력으로 평가했을 땐 충분히 지급할 만한 금액이었다고 판단됩니다. 그의 파트너는 데이용과 함께 아약스의 돌풍을 이끌었던 마티아스 데 리흐트입니다. 19세의 나이로 주장 완장을 차기도 했던 데 리흐트의 이적료는 8,500만 유로였습니다. 비록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활약을 펼치진 못했지만 여전히 젊기 때문에 기대가 큰 것도 사실이죠. 또한 키엘리니, 보누치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유벤투스의 향후 10년을 이끌어줄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쪽 풀백입니다. 먼저 좌측 풀백의 주인공은 바로 22-23 시즌을 앞두고 브라이튼에서 첼시로 이적한 마크 쿠쿠렐라입니다. 바르셀로나 유스 출신으로 에이바르와 헤타페를 거치며 라리가에서 경험을 쌓은 쿠쿠렐라는 브라이튼으로 이적하며 PL에서의 활약이 시작됐죠. 이적 후 한 시즌 동안 기량이 만개하며 팀 전술의 핵심으로 활약하자 가장 먼저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던 팀은 사실 맨시티였는데요. 마찬가지로 같은 포지션에 보강이 필요했던 첼시가 하이제킹하며 예상보다 훨씬 높은 이적료인 무려 약 990억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시즌이 한창인 현재 쿠쿠렐라는 좋지 못한 경기력으로 벌써부터 지난 이적 시장 최악의 영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대편 우측 풀백의 주인공은 바로 주앙 칸셀루입니다. 칸셀루는 2019년 여름 유벤투스를 떠나 맨시티로 향했는데 당시 이적료는 6,500만 유로. 이적 이후 현재는 풀백 포지션임에도 불구하고 과르디올라 감독과 맨시티 팀 전술의 핵심으로 거듭나며 다재다능함을 뽐내고 있죠. 마지막으로 골키퍼 포지션은 케파 아리사발라가입니다. 첼시는 2018년 여름 쿠르투아의 빈자리를 급하게 메우기 위해 거금을 쏟는데요. 무려 8천만 유로였습니다. 그 후의 내용은 시청자분들의 판단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축구에서 선수들의 이적료는 과거와 비교했을 때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천정부지로 올랐고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선정한 베스트 11의 주인공들도 충분히 바뀔 여지가 있겠죠. 과연 앞으로는 어떤 선수들이 메가톤급 사이닝으로 그 당사자가 될지 여러분들의 예상을 알려주세요.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어퍼 사커! 스코어 888! 제작에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팔은 건전한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 문화를 선도합니다.